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병원에서 10년을 보내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90세까지 자기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떠먹는 삶을 원하십니까? 저는 지난 3년 동안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시는 노인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72세 되시는 김모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5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더랍니다. 처음엔 약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병원비만 지금까지 3천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반면에 85세 되시는 박모 씨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십니다. 주말엔 등산도 다니십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직접 음식을 해주십니다. 병원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갈 때만 가신답니다. 도대체 이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돈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김 씨는 퇴직금도 받으시고 연금도 받으십니다. 박 씨는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십니다. 그럼 유전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박 씨 집안은 오히려 당뇨병 가족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박 씨는 건강하십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생활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의 습관이 두 분의 운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루틴은 의사가 말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80세, 90세까지 멀쩡하게 사시는 노인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듣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들의 하루는 침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미 건강이 결정됩니다. 제가 만난 87세 할머니는 이렇게 하십니다. 눈을 뜨면 먼저 누운 채로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기를 10번 하십니다. 그 다음엔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굳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어지럽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만 몸을 깨워주는 겁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물을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겁니다. 찬물은 위장에 자극을 줍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위장이 약하십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몸속 장기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햇빛을 쬐셔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 뇌가 깨어납니다.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는 호르몬도 조절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햇빛을 많이 쬐는 노인일수록 치매 발생률이 낮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줄어듭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앉는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하루에 1시간 걸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루에 1시간 걷는 사람보다 10분씩 6번 움직이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이 다리에 고입니다. 척추에 압력이 계속 가해집니다.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만난 78세 할머니는 이렇게 하십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 광고가 나오면 무조건 일어나십니다. 화장실에 가시든 물을 마시러 가시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계십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텔레비전 1시간만 봐도 광고가 대여섯 번은 나옵니다. 그때마다 일어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허리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일상 속 스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3번, 점심에 3번, 저녁에 3번만 하셔도 됩니다. 한 번에 10개씩만 하십시오. 이게 쌓이면 하루에 90개입니다. 헬스장 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려고 하십니다. 물론 근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노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평형 감각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 귀 속에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는 겁니다. 처음엔 10초도 힘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30초, 1분으로 늘어납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문지방을 넘을 때 의식적으로 발을 크게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문지방을 대충 넘습니다. 발이 걸려 넘어지는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일부러 발을 높이 들어 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제가 만난 82세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20년째 한 번도 안 넘어지셨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우리 뇌에는 손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균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자꾸 쓰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 훈련하면 80세에도 20대처럼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물건 들 때 허리 구부리고 드는 자세입니다. 장 보고 와서 짐을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허리를 굽혀서 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게 허리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앉듯이 해서 들어야 합니다. 허리가 아니라 다리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바닥에 앉아서 오래 생활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좌식 문화입니다. 방바닥에 앉는 게 편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무릎을 망가뜨립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 엄청난 압력이 갑니다. 의자 생활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꼭 바닥에 앉으셔야 한다면 벽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펴고 앉으십시오. 세 번째, 슬리퍼나 헐렁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겁니다. 집에서 편하게 슬리퍼 신고 다니시죠? 이게 발목을 약하게 만듭니다. 슬리퍼는 발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합니다. 걸을 때마다 발목이 흔들립니다.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집에서라도 발 뒤꿈치가 있는 실내화를 신으십시오. 끈으로 발등을 묶을 수 있는 신발이면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드십니다. 멸치를 드시고 우유를 드십니다.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슘만으론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게 3가지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D 그리고 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뼈도 약해집니다. 제가 만난 90세 할아버지는 매일 고기를 드십니다. 아침엔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 드십니다. 점심엔 소고기를 100g 정도 드십니다. 저녁엔 생선을 드십니다. 이렇게 하루 3끼 단백질을 챙기십니다.
지금도 농사를 지으십니다. 비타민 D는 어떻게 얻을까요?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15분만 햇빛을 쬐셔도 충분합니다. 겨울철에는 부족할 수 있으니 영양제를 드셔도 좋습니다.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6잔에서 8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십시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관절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액체도 부족해집니다. 나이 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가 구부정하고 숨을 얕게 쉰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하지만 배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걸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워서 배 위에 손을 올려놓으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십시오. 손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으십시오. 손이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루에 10번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폐활량이 늘어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폐활량이 높을수록 노인 사망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숨을 깊게 쉬면 산소가 온몸에 퍼집니다. 뇌도 맑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허리 주변 근육도 강화됩니다. 잠을 언제 주무십니까? 밤 12시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늦게 주무십니다. 이게 수명을 깎아먹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밤 12시 넘어서 자는 노인은 80세 이후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회복됩니다. 이 시간에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손상된 세포가 회복됩니다. 늦어도 밤 11시엔 주무셔야 합니다. 자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게 좋을까요?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편한 자세가 다르니까요. 다만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십시오. 골반이 틀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똑바로 누울 때는 무릎 밑에 베개를 받치십시오. 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가 만난 75세 할머니는 자기 전에 특별한 루틴이 있으십니다. 손 마사지를 하신답니다. 한 손으로 다른 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주물러 주십니다. 손바닥도 꾹꾹 눌러 주십니다. 이렇게 5분 정도 하시면 잠이 스르르 온다고 하십니다. 손에는 혈자리가 많습니다. 마사지하면 온몸이 이완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음 습관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보다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뼈를 약하게 만들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염증도 생깁니다. 연구를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과 그냥 웃고 넘어가는 사람의 10년 후 뼈 밀도를 비교했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의 뼈 밀도가 훨씬 낮았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차이가 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나도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식이 섭섭하게 해도 며느리가 신경 쓰이게 해도 그냥 웃고 넘기는 겁니다. 내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작은 일에도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럴 힘도 아깝다고요.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게 제일 편하다고요. 수명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렵지 않으셨죠?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식 키우고 나라 세우시고 인생 전부 해내신 분들입니다.
그 힘든 세월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체력을 회복하는데 돈이 아니라 습관 하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십시오. 텔레비전 볼 때 광고 나오면 일어나 보십시오.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70세든 8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루틴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